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 근대사에서 가장 분열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청한 악수를 외면을 했고,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카피를 그의 등 뒤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 시에 "Four more years를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럿은 아예 불참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State of the Union이 날이 아이오와 민주당 예선전과 트럼프 탄핵의 파이널 보트인 오늘과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오와 예선은 민주당의 트럼프 타도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상원의 파이널 보트는 트럼프의 무죄, 또 트럼프의 건재를 과시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오류로 집계조차 제때 하지 못해서 혼란을 빚었던 아이오와 커커스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라는 조그만 시의 전 시장이었던 핏 버리저지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꾸준히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렸고, 그리고 트럼프의 최적수로 꼽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4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내용과 분위기, 그리고 오늘 있을 상원 트럼프 탄핵 파이널 보트의 내용, 그리고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첫 예선 아이오와 카커스의 결과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State of the Union의 주제는 The Great America Comeback 이었습니다. 2016년 선거 구호였던 Make America Great Again과 최근의 구호인 Keep America Great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장 78분 동안 계속된 그의 연설은 강력하고 동시에 분열적인 대선 운동의 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경제적인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으로 tax cut, deregulation, renegotiation of the NAFTA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 증시가 70%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오일과 내추럴 가스의 최대 산유국이 된 것은 대담한 규제 철폐의 성과라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폴링을 보면은 약 40%의 미국 국민들이 작년보다 경제 사정이 개선됐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제기도 강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저조했고,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화됐고, 중산층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의 형편은 더 악화됐다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은 GDP 상승이 몇 분기 3%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 대부분은 2%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4에서 6% 신장이었었는데 여기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적입니다. 두 번째, 소셜리즘, 이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강력하게 주장할 상위권 이슈입니다. 바로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중에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측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는 어제 미국의 헬스케어를 소셜리즘으로 파괴하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보계 후보들의 Medicare for All 시스템에 대한 반격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한 업적도 과시가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교육 협상 재개, 그리고 NAFTA의 재협정 등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잡을 대규모로 훔쳐가던 세력들은 물러갔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동 정책, 아프가니스탄전에 대한 업적도 내세우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한 사법기관의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여전히 반이민 정책의 계속을 천명했습니다.
그의 반이민 정책이 표면상으로는 불법 이민 유입 금지,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금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민자 또는 소수계에 대한 인종적인 공격, 또 백인 우월주의 고취, 또 분열과 미움의 정치라는 비난을 받아왔었습니다. 최소한도 그의 선거 기간 중에는 반이민, 합법 또는 불법을 막론하고 이 반이민 정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는 전례대로 여러 명의 초대 손님들을 First Lady 곁에 배치를 했습니다. 유명한 보수계 라디오 뉴스의 스타인 러시 림바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폐암 선고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First Lady를 통해서 최고 훈장인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이 수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장시간의 연설 중에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상원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최종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이널 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첫 예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개표가 겨우 약 71%가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브리저지 전 시장이 26.8%를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너터 버니 샌더스가 25.2%를 2위, 엘리자베스 워런이 18.4%로 3위,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브리저지는 38살,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우스밴드라는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만 시의 시장입니다. 첫 번째 게이 대선 후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 뒷심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대선 후보들은 이미 다음 예선지인 뉴햄프셔로 가서 맹렬한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일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고 그리고 3월로 넘어가서 첫 화요일 3월 3일에 소위 슈퍼 투스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 큰 주들도 예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선두그룹의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프라이머리는 3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와 커커스, 그리고 State of the Union 연설, 또 탄핵의 파이널 보트,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이 순서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탄핵을 맞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새 국정연설을 냈습니다. 대선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연설은 지난 3년 임기 성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첫 번째 키워드는 Great American Comeback, 위대한 미국의 복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서 불황이던 미국 경제를 바꿔놓은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공평한 부담을 강조했으며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이었지만 탄핵이란 단어 역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의회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단에 올라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 2개를 펠로시 의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각각 건넸습니다. 연설문을 받은 펠로시 의장은 오른손을 트럼프를 향해 내밀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연설문 원고를 2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하원 의장에게 건넨 연설문은 기록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데 하원이 찢어진 연설문을 붙여서 보관할지 백악관에 새 연설문을 요청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은 오늘 탄핵 심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유력 주자로 분류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에 그쳤습니다. 어제 실시간 개표 결과에 따르면 부티지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71%, 개표 기준 총 26.8%를 득표해 25.2%를 득표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근소하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8.4%,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를 득표했습니다. 한편 당초 대세주자로 평가되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코커스 결과로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우한 내 자국민 대피를 위해 내일 추가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피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어제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6일자로 한두 대의 전세기가 우한 체류 미국 국민 대피를 위해 운항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기준 2대의 전세기가 우한에서 출발해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수위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계속된 많은 강우량과 고온 때문인데 현 수위는 1987년 최고치보다 4인치나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호변 지역의 침수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수위가 낮은 것이 상례입니다. 쿡카운티가 오늘 미시간호 주변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고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대는 오늘 호수 주변 지역에 시속 35마일의 강풍이 불겠고 이에 따라 일부 호변 지역의 파고가 11피트까지 올라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대는 높은 파고로 호변 지역에 침수와 도로 유실 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화점 메이시가 약 125개 점포를 폐쇄하고 본부 근로자 2,000명을 감원합니다. 메이시는 온라인 업체와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폐쇄되는 점포는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메이시의 고용 인원은 13만 명에 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밤부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8도. 내일도 오전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1인치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5도. 금요일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2도입니다.